see your war face. Ah!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 보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기능 중 하나인 카메라. 그 발전 속도도 어마무시해 기존의 디지털 카메라를 대신할 정도라고 하죠. 가볍게 한 손으로 이런저런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새 핸드폰 용량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사진들이 저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잔뜩 쌓인 사진 중에서도 반드시 삭제해야 할 사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내 핸드폰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하는 사진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신분증 사진. 코로나로 인해 각종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바뀌어가면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죠. 그렇게 찍어둔 신분증 사진 바로 삭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빚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한 60대 자영업자에게 약 1억 원의 거금이 들어있는 계좌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얘기만 들었을 땐 이게 웬 떡이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그 1억 원은 다른 사람이 몰래 빌린 돈이었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빚을 갖게 된 것이죠. 심지어 빚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에 가서 알아본 결과 빚은 총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찍어두었던 신분증 사진이었죠. 클라우드를 통해 유출되었던 신분증 사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피해자의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 비대면 금융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있는 동안에도 4천만 원이 대출되었다는 연락이 와서 조사하던 경찰관까지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하죠. 결국 조사 당시 들어온 4천만 원을 제외한 1억 6천만 원가량은 이미 인출되었고 그 외에도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로 2천만 원가량을 결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은행의 대처였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이니 당장 이번 달부터 이자를 내놓으라고 선언했다고 하죠. 이자를 내자니 본인이 빌린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안 내자니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어 막막하기만 했을 텐데요. 이러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랭킹스쿨에서 예방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저장된 신분증 사진은 꼭 지우시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mSafer라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본인의 명의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다고 하죠. 당장 주머니 속에 2만 원만 잃어버려도 아까운데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생긴다면 그 기분은 어떨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데요. 모두들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위, 고화질 셀카. 핸드폰으로 음식이나 풍경들을 많이 찍기도 하지만 셀카도 굉장히 많이 찍게 되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어플들로 셀카를 찍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사진을 찍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셀카들도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찍은 내 얼굴 사진이 핸드폰의 잠금을 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해외 매체에서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셀카를 찍어서 핸드폰의 안면 인식을 시도하자 맥없이 풀려버리는 핸드폰 잠금. 요즘의 핸드폰이 워낙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실물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안면 인식이 아니라 홍채 인식 쓰니까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독일의 한 해킹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고화질 셀카에서 눈만 확대해 콘택트 렌즈를 붙이고 홍채 인식을 시도하자 앞선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잠금이 해제되어 버리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자 핸드폰 제조사에서는 센서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를 뛰어넘기 위해 셀카를 3D 프린터로 인쇄해 금융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셀카는 하도 많이 보정을 해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손가락까지 보정하시는 분 어디 계신가요? 보정하지 않은 손가락 사진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면을 향해 힘차게 뻗은 V자 손가락을 통해 지문이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선 셀카들과 마찬가지로 한 업체에서 3D 프린터로 지문을 인쇄해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지문 인식 버튼에 갖다 대자 풀려버리는 잠금 화면. 게다가 단순히 핸드폰 잠금을 푸는 데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도용한 지문으로 50억 상당의 땅을 가로채려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죠. 다행히 동사무소 직원의 빠른 눈치로 경찰에 체포되긴 했지만 지문 감식기까지 통과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핸드폰을 쓰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셀카지만 셀카를 찍은 후에 사진 관리에 더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위,
택배 상자 사진.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집에 점점 쌓여만 가는 택배 상자들, 잔뜩 쌓인 택배 상자들을 사진 찍어 SNS에 올렸던 것이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 노원구에서 발생했던 세모녀 사건의 피해자가 올린 택배 상자 사진을 보고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서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택배 상자 위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를 귀찮게만 하는 운송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본인의 이름부터 집 주소, 핸드폰 번호까지 말 그대로 내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정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택배 상자 사진이 저장되어 있으시다면 얼른 지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송장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들에 따르면 송장에 아세톤이나 향수를 뿌리거나 물파스를 바르면 내용이 말끔하게 지워진다고 하는데요. 영순이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송장에 적힌 것들을 깨끗이 지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지우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송장에 붙어있는 바코드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바코드를 떼고 나서 송장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새 모녀 사건 외에도 유명 방송인들이 벌인 택배 송장을 보고 방송인의 집에 찾아오거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스토킹을 하는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중이라고 하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식별 처리하는 등의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영순이 여러분들이 더 신경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번호로 송장번호 미확인 문자가 온다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해킹 문자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이 외에도 내 개인정보와 공항 도착 시간 등이 알려질 수 있는 항공권 사진이나 바코드만 있어도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 사진 등도 업로드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핸드폰 사진의 화질이 너무나 좋아지면서 무심코 넘겼던 내 사진들이 나를 범죄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핸드폰의 사진첩을 틈틈이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